살면서 뜻밖의 칭찬을 받거나 찬사를 받았을 때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하시나요? 아휴, 제가 뭘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보다 약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를 먹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지기도 하지만 나의 가치와 품격은 나의 말과 태도에서 더욱 드러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특히 오랜 세월 동안의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 또는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겸손으로 치부하여 제대로 표현해 오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저 상대방이 악해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은 사람들에게 약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스로를 얕잡아 보이게 만드는 실수 중 몇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나친 겸손이죠.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왜 나를 우습게 여기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겸손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지나친 겸손은 자신을 무능해 보이도록 만듭니다. 어느 날 김 대리는 회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김 대리는 중견기업인 이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전도 유망한 직원이었습니다. 중대한 안건 회의를 두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 대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자 상무는 그 아이디어가 매우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에 김 대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그렇게까지 회사를 생각하고 있었는 줄 몰랐네. 자네 아이디어는 사장님께 보고해서 자네의 승진에 대해 검토하라고 일러두지. 자네 승진턱 쏴야겠어. 상무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김 대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제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신대리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며 상무의 칭찬을 거절하고 겸손을 떨었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이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상무는 김 대리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매우 뛰어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 대리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1차적으로는 자신의 칭찬이 거절당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김 대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겸손을 떨지? 기껏 낸 아이디어가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김 대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며칠간 고민한 결과입니다. 라고 반응했다면 상무는 김 대리의 능력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혹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신이 해낸 업적이나 의견에 대해 당당히 인정하고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때 타인도 나를 더 존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적절한 겸손은 덕이 되지만 지나친 겸손은 독이 됩니다. 두 번째 말을 간결하게 해야 상대방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67세 김 씨는 모처럼 아들네 가족과 여행을 가게 되어 손자에게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말하고 있었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까지 덧붙였죠. 손자는 처음엔 할아버지가 말하는 가족 여행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지루해져만 갔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 손자랑 함께여서 너무 좋구나. 우리가 첫 번째로 갈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야. 그곳은 전통 한옥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예전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특히 한옥마을 주변에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작은 골목들이 많아 여기서 전통 음식도 먹고. 아, 그럼 우리 어디에서 자?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전주향교도 꼭 가봐야 해. 그곳은 조선시대 학문을 배우던 곳이었어. 또 그 옆에는 전주성당도 있는데 그 성당은 정말 예쁘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야.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자는 거냐고? 손자는 점점 김 씨의 이야기에 지쳐갔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손자는 결국 할아버지의 말을 끊고 그래서 어디서 자는 거냐고 직접 묻기까지 했죠.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멈췄습니다. 아, 미안.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구나. 우리 숙소는 전주에 있는 펜션으로 정했단다. 근처에서 맛있는 전주 비빔밥도 먹고 그 근방에 드라이브를 할 거란다. 아, 그럼 좋겠네. 기대돼. 김 씨는 그제야 손자가 물어보는 것에 맞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가 가족 여행에 대해 흥분해서 얘기할 때 처음부터 간결하게 핵심만 말했더라면 오히려 손자가 더 궁금증이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면 중요한 메시지조차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더더욱 대화 상대가 없어 한 번 만났을 때 말을 많이 하고 싶고 손자 손녀에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본능도 생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일단 대화의 핵심이 흐려지고 나이막론하고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껴 결국 중요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적게 하면서도 핵심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이야기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결과 꼭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길이를 조절하고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습관을 기르면 대화에서 상대방의 신뢰와 품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려는 때때로 자신감 없음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친절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로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째 한 성당에만 다니던 민현 씨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 배려합니다. 민현 씨는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자주 참가하였고 성당 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어떤 일이든
자신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한 성도가 건강상의 이유로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민현 씨는 즉시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봉사활동 보고를 하는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면 자매님이 맞아요.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라고 그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끝내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민현 씨의 친절함과 배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차 민현 씨를 봉사활동에서 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현 씨가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자주 동조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성당 내에서도 민현 씨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 자기 의견도 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민현 씨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고 성실한 성도인지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배려는 중요한 미덕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거나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나를 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민현 씨가 성당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자신의 의견도 없이 우리가 내는 의견만 따라오는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신호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내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의견과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할 때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빠른 말의 속도는 상대방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말의 속도는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나를 긴장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미선 씨는 최근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 행사에 대해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발표를 시작하곤 얼마 안 있어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첫 번째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활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선 씨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되어 발표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말을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면 다른 학부모들은 미선 씨의 말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발표의 핵심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학부모들 중 일부는 왜 이렇게 급하게 끝내려고 할까? 또는 말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발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미선 씨의 말은 학부모들에게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미선 씨가 말을 천천히 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전달하려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워크숍을 준비했으며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 좋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각 포인트를 분명하게 설명했더라면
학부모들은 미선 씨의 말에 더 집중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천천히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되새기고 그 다음 말할 내용을 차근차근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깐씩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깐 멈추는 시간이 내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발표 중에 조급해지지 않도록 심호흡을 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말의 속도도 조절되고 더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은 내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전달하려 한다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며 핵심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더 잘 기억하고 나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달하려는 포인트를 잘 잡고 간결하게 여유를 가지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5번째, 지나치게 동의하는 것은 주관 없어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영 씨는 지역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이날도 희영 씨는 봉사자들과 함께 마을 노인회관에 갔습니다. 희영 씨가 식사 준비를 하던 중 한 노인이 다가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버는 걸 제일로 여겨.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거들떠보지도 않지. 라고 불만을 호소하자 희영 씨는 맞아요. 요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게 바빠서 다들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지나치게 공감을 표했습니다. 희영 씨는 노인의 다음 대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며 노인의 불만에 계속 편들어 주었지만 상황은 불편해졌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던 노인이 희영 씨를 향해서 넌 나이도 어리면서 알긴 뭘 알아. 밖에 나가서 내 빨래나 하고 와. 라며 희영 씨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영 씨는 자신이 상대를 공감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노인은 어렵게 공감해주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하수인처럼 대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희영 씨가 지나치게 동의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희영 씨를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희영 씨가 비뚤어진 자신의 불만을 맞춰주려고만 하자 노인은 점점 더 무례히 굴었고 희영 씨는 자존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회성이 좋게 보일 수 있지만 무례한 대상에게는 고마움은 커녕 자존감만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공감해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라고 희영 씨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인이 희영 씨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지나치게 공감하는 것은 내 의견을 가리고 나를 약하게 보이게 합니다. 공감을 하되 나의 입장과 생각을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한다면 나 또한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자신의 비뚤어진 생각을 잡아주는 나에게 더 고마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6번째, 지나친 감사와 사과는 진정성을 의심받고 만만하게 보도록 만듭니다. 감사와 사과는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정민 씨는 직장 생활 중 동료들에게 과도한 감사와 사과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정민 씨는 매번 동료가 작은 도움을 줄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고마움을 표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죄송합니다를 연발합니다. 동료 입장에서는 예전에 받은 호의를 생각해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동료가 정민 씨의 복잡한 보고서를 검토해 줄 때 제가 너무 바빠서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끝냅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자주 사과하며 미안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라며 사과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정민 씨의 사려 깊은 태도를 좋게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가 감사나 사과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미안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했지만 어떤 동료는 그가 매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할 때마다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고마워서 고맙다고 하는 건지,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정민 씨 속을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정민 씨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자꾸 죄송하다고 말하자 동료들은 정민 씨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민 씨는 회사에서 실수 많고 일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죠. 정민 씨의 감사와 미안함의 표현이 자기 자신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은 실수로 인해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이미 그가 자주 사과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사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맡은 일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동료들은 정민 씨를 업무에서 덜 신뢰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사과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때에만 진정성이 전해지고 그럴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반복되는 감사와 사과는 그 말이 형식적으로 들리게 하여 나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려면 그 순간에 맞는 진지한 표정과 말과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인간관계 혹은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에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부연 설명 같은 말을 많이 하거나 과도한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급기야 나를 덜 중요하게 보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내 품격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줏대 없이 이리저리 공감이나 동의를 해주는 태도는 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만만하게 보도록까지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내 의견과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을 유지하되 나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순간에 내 입장을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말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하며 감사와 사과는 필요할 때에만 진심을 담아 적절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하고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와 품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